안녕하세요. 정원제라TV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이 카페 안에 여러 화분들 물을 좀 줘보려고 하는데요.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물론 뭐 고수님들은 잘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잘 몰라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산석이 덮여있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마름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넣어보면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부틴론 벨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노란 잎이 보여서 잎을 떼줬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지 알고 물을 주려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초록하잖아요. 물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상태를 봤을 때 광량이 요즘 날씨가 많이 흐려서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놓은 위치가 오후에 햇빛이 드는 곳인데 나무가 우거져서 해가 충분하게 들어오는 곳은 아닙니다. 이 아부틸론 멜라를 이제 광량이 충분한 곳으로 한번 옮겨져 볼 텐데요. 식물등 아래에 한번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물등 아래에 배치를 해서 부족한 광량을 식물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부족한 식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제가 지금 가드너님한테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뚫뚫 말려 있어서 저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닌가, 마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중이나 이렇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몬스테라 텔리시 오사 바라게이라는 식물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 무늬가 참 독특하게 생겼죠. 제 인기 있는 식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어요. 식물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을 때 보시고, 육안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날씨가 흐리면 이게 색이 짙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만져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꽃기린 있죠. 꽃기린도 보시면은 흙이 이제 이거는 눈으로 봐도 푸석푸석해요. 네, 이렇게 푸석푸석하죠. 그래서 이럴 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이 식물은 황금 홍콩 야자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도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물을 안 줘도 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안으로 봐도 이 흙과 이 흙이 차이가 딱 있잖아요. 이 흙과 이 흙이 차이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져보면 축축합니다. 이렇게 축축할 때는 굳이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죽일 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안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이렇게 잎이 얇은 식물들 있죠. 지금 이제 아이비인데 잎이 얇은 식물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 어느 정도 축축하게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식물이고요. 도톰한 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인장은 이 줄기 안에 이미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가끔씩 줘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알고 있듯이요. 그리고 잎이 도톰한 식물 중에 하나가 이런 식물들, 산호초라는 식물인데요. 산호초, 꼭 모양이 산호처럼 생겨서 산호초라고 하나봐요. 이런 식물도 줄기가 두껍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은 아닙니다. 네, 이 식물은 풍년화인데요. 풍년화도 지금 흙이 약간 말라있기 때문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꼬부라진 잎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이 잎을 보면요, 약간 얘가 쭈글쭈글 할 때가 있습니다. 쫙쫙 펴지지 않고, 이건 다 큰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레아 같은 경우에 가꾸기가 쉬운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흙이 건조해 있어요. 만져보면. 네, 그래서 이런 식물도 지금 이제 물이 필요로 한가 보요. 흙 색깔도 봐도 건조한 느낌이 있죠. 네.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물이 얘도 지금 조금 말라 있어요. 그래서 얘도 물을 주면 좋겠네요. 이런 식물도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구매하기 전에요, 그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를 좀 검색만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을 참고로 해서 식물을 구매를 하시고, 화원에서 식물을 사면 흔히 물어보는 질문이 그겁니다. 얘는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해서 줬는데 죽었어요. 2, 3일에 한 번씩 주라고 했는데 줬더니 죽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식물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다 토분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많이 심었는데, 토분은 통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마름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물 마름이 조금 더 빠르고 플라스틱은 조금 더 많이 유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 따라서 토분이냐 플라스틱이냐 그거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크기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이냐 큰 화분이냐에 따라서 물이 마르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식물을 키우실 때는 반드시 며칠에 한 번씩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물 주는 데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식물을 가꾸신 분들은 식물의 모양만 딱 봐도 아 얘가 물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저처럼 초보자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흙을 보고 아 얘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데 흙이 좀 메말라 있다 그러면은 물을 주는 거고요. 아 얘는 물을 좀 안 줘도 좀 오래 사는 식물이다 그러면은 굳이 물을 막 축축하게 계속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오히려 많이 주면 얘가 그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잎이 무성한 식물들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지금 후쿠시아 서메트 버즈인데요. 이 식물도 지금 보면 약간 흙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을 줄 건데 이 식물은 이렇게 잎이 많고 지금 꽃도 많이 피잖아요. 이런 식물은 영양분과 그리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서 식물을 심으셔야 돼요. 식물을 구매하시기 전에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요. 구글이나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에다가 식물 이름을 치면 그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의 환경을 먼저 생각해 보셔서 우리 집은 좀 수분이 잘 유지된다 아니면은 온도가 어떻다 통풍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식물을 키우시면 되고,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식물을 키우신 분들은 감으로 알지만 초보자분들은 일일이 직접 확인하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식물도 만져보니까 이게 지금 물이 거의 없거든요. 필리아가 많은데요,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물을 줘도 지금 물이 마름이 다 달라요. 흙 색깔로도 또 판단할 수 없는 게 어떤 흙은 더 밝게 표현이 되고 어떤 흙은 더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축축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만져보면 약간 축축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이 필요로 한 시점입니다. 가드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식물은 반드시 말라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식물은 물이 없어도 오래 버티는 반면에 어떤 식물은 물이 마르면 금방 죽어버려요. 물이 마르면 금방 죽어버리는 식물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율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율마도 이렇게 잎을 만지고 손을 대보면 비누같이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요, 물이 마르면은 끝이 노랗게 되면서 그냥 한번 마르면 끝납니다.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어떻게 했냐면 화분에다가 물을 아예 담궈놨어요.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다른 식물 같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뿌리가 썩어서 죽겠잖아요. 근데 이 식물은 오히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여름을 한여름 다 밖에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도 몇 번 시행착오 끝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방법을 바꿨더니 올해는 무난하게 여름을 지금 났습니다. 그리고 잎이 도톰한 식물이 뭐가 있냐면요, 네, 요 쌉소론 같은 경우에는 잎이 상당히 도톰해요. 딱 봐도 뭔가 좀 이 안에 도톰하니 꼭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도톰하거든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보톡스 맞았다는 게. 네, 지금 싹소롬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에도 흙이 약간 축축해 있는데요, 이 흙도 이 안에 수분을 많이 머금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엄청 자주 줘야 되는 그런 식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얇은 잎들이 많이 달린 이런 식물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런 다육이과는 이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육이 기르시는 분들도 물을 다육이한테 많이 안 줘요. 네, 이런 식물들도 딱 보면 물 좋아하게 딱 생겼어요. 이런 식물도요. 여기가 시골이라 이런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레들이 갉아먹어요. 야, 이거는 떨어졌네. 여기 있다. 이거는 아쉽지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장면을 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물도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보다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물은 약간 물을 마르게 기르는 게 가드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제라늄 있잖아요. 이 제라늄도 물을 어떻게 주냐면, 물이 딱 만져봤을 때
좀 건조한 느낌이 들 때 그때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라늄은 무조건 서늘한 기후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량이 충분해야 돼요. 이거는 사랑초인데요. 사랑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라늄이랑 비슷하게 물이 말랐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면 되죠. 물을 주는 방법은요, 이렇게 위에만 살짝 주면 안 되고 여기 흙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물이 스며들어서 밑에까지 올 정도로 물을 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많이 주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럼 밑에 물구멍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아까 줬는데 물이 약간 비쳤죠. 그럼 밑에까지 물이 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몬스테라도 요건 화분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줘야 되겠죠. 방법은 그냥 요 밑에 화분 받침대에 약간 물이 보일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비도 딱 보니까 물이 좀 말랐어요. 물을 충분히, 아이비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물이 보이시죠?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네,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줬더니 이렇게 넘쳐버렸습니다.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물량을 잘 조절해야겠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여러분들 가드닝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제라 구독과 좋아요, 댓글 언제나 환영하고요. 여러분 가드닝 생활 항상 행복하시고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